현재 드라마 우영우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청자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동물이 있는데요. 바로 바다의 왕이라고 불리는 고래입니다. 드라마를 시청한 시청자들은 바다에 사는 생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포유류인 고래처럼 우영우도 사회라는 바다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특별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공감하며 고래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 우영우 영상을 보면 숨겨진 고래 관련 영상들을 유튜브 알고리즘이 찾아서 보여주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고래의 인기를 반증하듯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고래 관련 관광 상품들을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드라마 속에 등장했던 고래 관련 아이템들은 품절 대란을 겪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현실에서 고래가 겪고 있는 아픔은 가히 충격적이라는데요. 고래에게 수족관은 감옥입니다. 좁은 수조에 갇혀 냉동 생선만 먹으며 휴일도 없이 1년 내내 쇼를 해야 하는 노예 제도예요. 평균 수명이 40년인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겨우 4년 밖에 살지 못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우영우가 극 중에서 말하는 대사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수족관에는 총 22마리의 돌고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남방 큰 돌고래, 일본에서 온 큰 돌고래, 그리고 러시아에서 온 벨루가입니다. 사실 어딘가에서 왔다는 표현보다는 강제로 잡혀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족관에 전시된 돌고래는 야생 바다에서 포획되어 온 개체들입니다. 돌고래를 잡아오는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합니다. 우리나라 수족관 돌고래의 대부분인 큰 돌고래의 경우 일본 다이지 마을에서 잡아오는데요. 다이지 마을에서는 돌고래를 조금만에 몰아넣고 작살로 포획합니다. 다 자란 돌고래는 숨구멍에 작살을 꽂아 척수를 두 동강 내서 죽이고, 아직 어린 돌고래는 산채로 잡아 해외 수족관에 팔아 넘기는 것이죠. 돌고래를 수족관으로 수출하면 마리당 1억에 달하는 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다이지 마을에서는 돌고래 포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 6개월 동안 이어지는 돌고래 잡이 기간 동안 평균 560마리의 돌고래가 희생되고 180마리의 돌고래가 산채로 포획됩니다. 수족관 돌고래는 포획 과정도 문제지만 전시되는 환경도 돌고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원래 자연 상태에 있는 돌고래는 매일 수백 킬로미터를 자유롭게 헤엄치며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수족관에서 돌고래에게 허락된 공간은 가로 세로 10m의 감옥같이 좁은 공간뿐입니다. 게다가 야생에서의 돌고래는 무리 생활을 하는데 종과 시기에 따라 적게는 수마리부터 많게는 수백 마리가 함께 모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족관에서는 보통 한 마리씩 갇혀있기 때문에 극심한 외로움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평균 수명이 40년인 돌고래들이 이런 감옥 같은 수족관 생활을 하게 되면서 받게 되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힘없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일명 정형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보통 4년 만에 폐혈증이나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드라마 속에서 우영우를 위기 때마다 구해주던 고래들이 현실에서는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엔 우영우가 고래들을 구할 수 있도록 아주 큰 힘이 되어 주었다고 하는데요. 드라마가 대응행을 함으로써 돌고래 해양 방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자 지난 11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족관 돌고래 22마리를 모두 해양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우영우를 돕던 고래들이 이제 우영우의 도움으로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기쁜 소식도 잠시입니다. 아직도 고래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나라들이 있어서 고래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고래를 사냥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고래 사냥법 중 가장 유명한 건 새끼부터 죽이기야. 연약한 새끼에게 작살을 던져 새끼가 고통스러워하며 주위를 맴돌면 어미는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데 아파하는 새끼를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때 최종표적인 어미를 향해 두 번째 작살을 던지는 거지. 고래들은 지능이 높아. 새끼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았을 거야.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않아. 만약 내가 고래였다면 엄마도 날 안 버렸을까? 이것은 우영우가 극 중에서 말하는 대사인데요. 생각만 해도 잔인한 사냥 방법에 가슴이 아파옵니다.
1948년에는 고래를 보호하고 포경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IWC 국제포경위원회가 창설되어 고래를 보호하기 시작했으며 1986년부터는 연구 목적을 제외한 모든 상업적 고래 포획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 최대 고래 고기 소비 국가로서 상업적 고래 포획을 주기적으로 제한했습니다. 고래의 개체수가 회복되었다며 IWC의 상업 포경의 재개를 제안했지만 항상 거부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고래를 영구히 보호하자는 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이 채택되는 상황에 놓이자 고래 고기를 포기하지 못한 일본은 2019년 6월 30일 IWC를 탈퇴하고 보란듯이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상업 포경을 재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뜻밖의 수확의 선원들은 종이컵으로 고래의 일본 전통주를 붓는 의식을 치르는 등 1988년 이후 첫 상업 포경의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소형포경협회의 협회장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고래를 맛보게 하고 싶다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고래 고기가 고유의 식문화라는 역사적 전통성을 강조하며 고래 사냥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고래 고기는 일본 내에서도 그다지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1962년 일본의 고래 고기 연간 소비량은 무려 약 23만 톤에 달했지만 국제포경위원회에 의해 상업 포경이 중단되기 직전인 1986년에는 6천 톤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일본 수산청은 자국의 고래 고기 소비량이 약 3천 톤으로 전체 육류 소비량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하기도 했는데요. CNN은 일본의 성인 한 명이 연간 2티스푼 정도의 고래 고기를 먹는 셈이라고 비교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고래 고기의 존재감이 미미한 수준인 것이죠. 이렇게 실질적인 수요가 많지 않음에도 일본이 포경에 집착하는 것은 사실 관료주의와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포경 담당 정보부처는 예산 감축을 원치 않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지역구 민심을 의식해 포경 유지 내지 확대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정치적 임기를 위해 식용으로 쓰지도 않을 고래를 더 많이 확대해서 잡으려 한다는 것인데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대 고래 고기 소비 국가인 일본보다 더 많은 고래를 학살하는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주인공은 바로 덴마크령인 페로 제도입니다. 페로 제도는 1948년에 덴마크에 합병되었으며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덴마크에 예속되어 있긴 하지만 자신들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5만이 채 안 되는 인구 중 80% 이상이 페로인이고 언어도 덴마크어와는 완전히 다른 페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림같이 예쁜 섬이지만 그라인다드랍이라고 불리는 잔인한 고래 사냥 전통이 있습니다. 사냥은 여러 척의 어선이 들쇠고래 무리를 해안가로 몰아넣으면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이 고래를 모트로 끌어내 도살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얕은 물가에서 흉기와 밧줄 등을 이용해 고래들을 죽이는 것인데요. 매년 여름 7, 8월 중에 행해지며 한 번에 보통 600마리를 대량 학살합니다. 페로 제도의 고래 사냥 축제는 약 10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왔는데 지난 10년 동안 그라인다드랍으로 목숨을 잃은 고래만 약 6,500마리에 달합니다. 과거에는 페로 제도의 주민들이 먹을 음식이 부족해 집단 고래 사냥을 했었고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전통 축제로 자리 잡은 건데요. 지금은 식량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끔찍한 대학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지난 2021년 7월 20일에는 평균 600마리의 2배 이상을 뛰어넘는 1428마리의 돌고래들을 학살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국제청원 사이트에선 잔인한 고래 사냥 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고래목의 동물들은 인간을 공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고래목은 뇌의 감정 영역인 대뇌변 연계가 엄청나게 크게 진화했으며 그 결과 인간보다 훨씬 깊은 감정적 애착을 서로에게 느끼고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도 훨씬 큰 공감을 보인다고 합니다. 고래는 인간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 공감하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기 때문에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고래는 감정을 가진 동물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태계 피라미드의 최상위층에 있는 인간은 약육 방식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하위 개체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하지만 일본처럼 정치적인 인기를 위해서라든지 덴마크의 페로 제도처럼 단순히 전통이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대량 학살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고래는 일생 동안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플랑크톤의 성장을 도와 바다 생태계를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숲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고래를 보호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요? 드라마 우영우의 흥행을 계기로 지속적인 고래들에 대한 관심을 통해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들이 자유를 되찾아 바다로 돌아가고 야만적인 고래 학살이 모두 사라지는 세상이 오길 바라며 오늘의 속 시원한 시원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